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런 학습법이 좀 잘못된 비효율적인 학습법인 것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쌤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저도 영상 업로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늦어진 만큼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오늘 우리 수학 양치기, 수학 문제 양으로 승부하는 수학 양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한참 개념학습법이 중요하다, 수학에서는 개념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개념의 이해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런 학습법이 좀 잘못된 비효율적인 학습법인 것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경우의 아이들을 많이 지켜봤는데요. 지켜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도 물론 수학에서 개념학습이 가장 중요하고, 개념 이해가 되고 나서 수학 문제는 그 개념을 적용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가장 맞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게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수학학습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개념을 이해를 다 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잘 풀어내는 친구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그 개념이 또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유형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개념학습이 중요하고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이제 이런 사고에서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학 양치기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꼭 이제 따라붙는 게 수학 문제도 양일까, 질일까, 이런 이야기들, 이런 논란들도 좀 있는데요. 물론 가장 베스트인 경우는 질 좋은 수학 문제를 가장 많이 푸는 친구들이 가장 잘하겠죠.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경우이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지켜본 또 어떤 학원에서는요, 아이들이 실제로 수학 개념을 스스로 터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개념 설명을 해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개념을 읽고 이해하고, 그다음 문제에 적용을 시키면서 스스로 수학의 개념을 터득하는 방법으로 학원 운영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종종 뵀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요, 본인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이 있어가지고 수학 개념을 읽으면서 스스로 독학으로 개념 이해도 됐고,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도 시켰고, 본인의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수학을 지도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너희가 수학 개념을 읽고 이해하고 이걸 문제에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스스로 터득을 해야 장기적으로 기억이 되고 오래 갈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학습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보통의 아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결과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건 개념을 스스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서 스스로 이해를 해서 어떤 그런 수학의 개념을 터득을 하고 문제 적용을 시키기까지가 가능한 친구들은요, 그래도 평균 이상의 어느 정도 수학의 감이나 수학 머리를 타고난 친구들이 좀 가능했던 것 같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어쨌든 수학의 개념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아예 이해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한 반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념학습의 반복이라든지 일단 이해 후에 반복이 가능한 친구들이 있고, 좀 어느 정도 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친구들이다, 이런 친구들 일부의 경우에는 스스로 터득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좋다고 해가지고 모든 친구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보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수학 문제를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수학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거를 비추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문제에 속해져 있는 그런 개념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풀이 방법을 외워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선생님의 풀이 방법이라든지 해설지의 풀이 방법을 외워서 그냥 정답을 내는,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학습을 하는 경우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건 효과적이지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면,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반복학습, 반복적인 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 되는 친구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개념 설명을 아무리 열심히 선생님에게 듣고 본인이 스스로 터득하려고 여러 번 반복을 했어도 이게 어떤 수준의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연습을 했어도 한계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개념을 이해를 해가는 단계를 거쳐야지만 수학학습이 진행이 되는 친구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수학학습은 양일까 질일까를 놓고 이야기들을 할 때 첫 번째,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 그 안에서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를 터득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많이 풀고 보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일단은 이해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게 의미가 있다. 무조건 많이 반복하기보다는 질 좋은 문제를 선별적으로 수준 있게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두 가지의 의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의견은 어떤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좀 수학 머리가 평균 이상이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잘하고 머리가 좀 수학적으로 튀어있다 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서도 얼마든지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고 개념을 독학으로 공부해서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통할 수 있지만 보통의 친구들, 많은 수의 보통의 친구들은 이런 공부 방법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쓰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도 그게 무의미하게 그냥 풀이를 외워서 푸는 방법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일반 선생님의 도움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좀 효과적인 개념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 이해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연습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수학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또 그렇게 나쁜 학습법은 아니다라는 말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 우리 아이들 방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조금 더 어머니들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